남았을 때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, 죄락무의 한도인. 막 새벽에 들어섰네요. 새벽 1시입니다. 늦지도 않고 이르지도 않은 시간에 카메라를 열었습니다. 오늘의 영상의 제목은 소나무는 폭설 속에서 그 푸르름이 더욱 드러난다, 이런 제목입니다. 어제 저녁에 국회 탄핵 포결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나 TV를 잘 안 봅니다. 뒤에 드러나면 되니까. 유튜브 좀 보다가 이거 내일 아침 되면 알 수 있겠지 하고 잤는데 아주 푹 잘 잤다 싶어서 일어났는데 그때가 한 12시 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구글을 검색해 보니까 그 포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. 일전에 영상도 하나 올렸습니다만, 역시 윤석열이는 하늘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늘이 내린 인물이 맞습니다. 나는 계엄 뉴스가 나왔을 때, 윤석열이 드디어 칼을 뺐구나. 그래, 이제 칼을 뺄 때가 됐다.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하는데 나는 하늘이 다 맡겼습니다.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늘이 하는 일이다. 여러분, 한 나라의 대통령은, 지도자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. 하늘이 그 필요에 따라서 인물을 내고 거두고 하는 겁니다. 여러분, 소나무가 참 사철 푸른 상록수인데, 소나무가 가장 드러나는 게 한겨울에 폭설이 쏟아졌을 때 그 흰 눈을 이고 있는 소나무 푸르는, 그게 소나무가 가장 잘 드러나는 때입니다. 이번에 드러났지요. 국힘당 안에서, 나는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. 국힘당 내부에 젖발개이들, 이것들 척결해야 된다고 늘 외쳐왔는데, 윤석열도 마찬가지라고 나는 믿었습니다.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. 지금 상황이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. 무슨 방법이 없는 거예요. 젖발개의 판사들이 수사를 하려고 해도 수색영장 발부 안 하죠. 압수영장 발부 안 하지. 구속영장 발부 안 하지. 방법이 없는 거예요. 요즘 아무리 대통령 힘이 있습니까? 제일 끝발 좋은 게 판사들이다. 근데 그 판사들이 족발개이들이 워낙 많으니까 참 걱정스러웠는데, 다행히 법원까지 안 가도 되겠네요. 당연한 결과입니다. 나는 이번 사태 지나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게, 한동훈이가 왜 저럴까 였습니다. 난 처음에는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약속 대련인 줄 알았어. 국힘당 내부에 이 족발개의 세력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한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이게
한동훈이 저 하는 거 보면 아 그게 아닌 거야. 이게 뭔지 지금도 궁금합니다. 나는 윤석열 한동훈이는 한 몸이 한 마음 한 몸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가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. 왜 그런지는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겠죠. 참 너무 아까운 인물인데 왜 이런 결과를 내놨는지 안타깝습니다. 우리가 수행하시는 분들, 우리가 공부하는 이 명상 수행 중에 이 도라는 거 때가 되면 저절로 드러나는 겁니다. 무위자연. 뭐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드러나는 겁니다. 봄이 되면 뭐 풀이 저절로 풀어지잖아요. 그죠? 나무이파리가 풀어지고. 때가 되면 도가 저절로 드러나는 겁니다. 누가 드러내려고 해서, 풀이 자기가 드러내려고 해서 그러니까. 때가 되니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 저절로 드러나는 게 도입니다. 여러분, 수행만 하십시오. 뭐, 다른 걸 뭘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. 때가 되면 풀어집니다. 그게 우주의 섭리입니다. 우주의 섭리를 따라가는 게 도예요. 뭐, 내가 뭐 어떤 수행을 특별히 해가지고 그 속에서 뭐 나오는 게 아니고, 그 자연의 섭리를 따라갈 때, 거기에서 도가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. 사람이 그 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. 내가 지난번 영상인가, 그 중국 5천년의 지혜라는 책에서 그 인용, 모사제인의 성사제철이라는 구절을 말씀드리는데, 오늘 이 시간에는 수유지혜 불여성세라는 말을 가지고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수유지혜, 비록 수유, 이슬유, 지혜. 비록 지혜가 있다 하여도 불여성세, 새를 타는 것만 못하다. 그러니까 우주의 섭리를 따라 타고 가는 게 더 쉽다는 게 맞다는 얘기. 지 머리 좋다. 나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, 나는 이 촌 시골에서 국민학교 6학년 다니면서 우등상을 6년 동안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. 책 한 권, 교과서 외에는 다른 뭐 참고서나 뭐 이런 거 본 적도 없는데 6년 동안 한 번도 우등상을 놓친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우등상을 받았습니다. 저절로. 그리고 공부라는 걸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. 학교에서 선생님 내주는 숙제는 그거는 재밌으니까 그냥 뭐 힘들 이만 들어도 저절로 되는 거니까 쭉 했는데 그 나머지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.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특별히 시험 공부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. 그런데도 늘 상위 10% 안에 들어갔고, 그러니까 내가 특별한 인간인 줄 알았어요. 그게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이 실패된 나로 된 원인이라는 걸 늦게 알았어요. 그나마도 그때 알았던 게 참 큰 다행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. 안 그러면 내가 잘난 줄 알고 뒷다 끊었으면 아마 벌써 땅속에서 썩고 있겠죠. 그런데 난 그걸 참 하늘이 하나님 그 작자가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드는데 참 나를 많이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. 뭐 이 영상을 우리 국내 동기들이 보는 동기들도 있겠습니다만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립니다. 수유지의 불여성세. 내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비우고 그러니까 소를 키우다가 또 모구 젖소를 옮겼다가 좀 돈을 좀 벌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지금 그쪽에서 또 촌에서 살고 있는데 이 친구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. 이 친구는 자기 어른이 소 장사를 했어요. 그러니까
그때만 해도 촌에서 소장 사면 그냥 괜찮게 사는 편이었죠.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용돈도 어느 정도 돌아가고 하니까 80년대 중반에 그때 오토바이 끌고 다니는 게 그게 참 지금 외제차 타고 다니는 정도 됐거든요.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바람난 아가씨들 태우고 다니면서 신나게 살았어요. 별다른 일도 안 하고 오직 저 아버지 주는 용돈으로 신나게 살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동기 한 사람이 면사무소에 근무했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참 안타까운 길 어느 날 이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. 야, 니 그만큼 조건이 좋잖아. 너 아버지 소장사 하는데 니 얼마나 좋으나 니 소 미개라. 비호가면 너 아버지 소 잘 보니까 앞으로 잘 클 수 있는 송아지 사가지고 그걸 집에서 잘 먹이면 그 소가 또 너 아버지도 팔고 하면 그거 참 사업 될 거 아니냐 해봐라.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. 비육을 시작해서 참 승승장구했어요. 80년대 중반에. 그때 비육가 한참 재밌어가지고 비육에 뛰어들었다가 호주산 송가에 수입하는 바람에 폭락해가지고 그때 자살한 사람도 많고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 많죠. 그때 되기 직전에 이 친구는 또 다른 친구 하나가 모구 저서를 했는데 그 친구 하는 게 보니까 비우고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 보였던 모양이에요. 그래 저서를 바꿨어요. 저서를 바꾸고 나니까 바로 유구 파동이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 덕분에 또 저서는 그런 데로 또 흘러갔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승승장구했어요. 그러다가 그 친구가 우리 천북에 하천이 중심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변에 하천 부지가 포함된 자기 논이 있었어요. 1200평 정도 됐는데 300평은 자기가 그 지적에 있는 자기는 땅이고 나머지 900평은 하천 부지 포함해서 땅이 1200평이었는데 그걸 이제 자기가 하고 있던 거기에서 젖소를 계속 하기에 좀 부치니까 그 농지를 팔아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했어요. 근데 이사하자 말자 그 땅을 처분하고 이사하자 말자 3개월도 지나기 전에 아주 큰 태풍이 왔는데 그 태풍에 그 농지가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그 태풍 지나고 난 뒤에 정부에서 하천은 몇 메다 폭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러니까 옛날에 그 하천 부지가 전부 다 하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 하천 부지는 정부 땅이니까. 그러니까 그때 땅을 산 사람은 1200평을 샀는데 300평밖에 안 남은 거예요. 근데 이 친구는 1200평을 팔고 그걸 다른 데 가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계속 사업을 했지요.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금은 여러 가지 다른 사정으로 해가지고 조금은 힘든 과정을 지금은 거의 지난 것 같아.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이렇게 그 사람은 이 운세를 타야 되는 겁니다. 운세는 내가 그걸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잖아요. 저절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. 살라고 하면 그 생명 자체가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. 그 흐름에 나를 맡기는 게 그게 도예요. 솔성지 위 도요. 본성을 따라가는 게 도입니다. 뭘 하는 게 아니고. 그냥 따라가면 도가 지가 드러내는 거예요. 오늘은 탄핵 포결 이 소식에다가 제가 이 명상 수행을 곁들여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. 여러분, 소나무의 푸르름은 폭설 속에서 추운 폭설 속에서 드러납니다. 이 대한민국의 푸르름이
계속 그 힘차게 드러날 거라 확신합니다. 고맙습니다. 남았을 때